자, 이제 2교시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정 삭제 버튼까지 추가를 해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티클 디테일에 우리가 디테일 페이지 현재 브라우저를 보면 이 상태에서 얘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이 페이지 현재 이 상태에서 여기 들어왔을 때 얘는 이미 뭔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지금 얘가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로그인 되어 있는 사람의 아이디랑 이 게시물의 작성자 아이디랑 맞는지, 그 권한에 대한 내용을 이미 이 디테일 페이지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얘가 판단해서 이걸 보여줄지 말지를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현재는 로그인을 안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디테일을 들어올 수 있어요. 로그인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는 로그인을 해야 되는 상태로 아니지, 로그인을 할 필요까지는 없어도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 어쨌든 이 작성자 아티클에 들어있는 멤버 아이디랑 지금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이 없다면 당연히 일치하지 않을 거니까 안 보여줘도 되는 거고. 근데 얘는 디테일은 그냥 로그인을 해야만 볼 수 있는 걸로 추가를 해버릴까요? 그냥 뭐 그거는 차차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 수정 삭제 버튼이 보이게 혹은 안 보이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그러면 현재 우리 detail.jsp에서 이 a 태그 때문에 저 버튼이 보이는 거죠. 그럼 이 a 태그가 어떤 조건일 때는 보이게 하고 어떤 조건일 때는 안 보이게 한다면 이걸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을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 JSP 안에서 JSTL 이라고 하는 얘를 활용을 할 거고요. 얘를 활용해서 조건을 걸어 줄 거예요. 조건은 어떻게 걸 거냐면, 일단 수정과 삭제, 얘를 좀 하나 나눠서 진행을 해보죠. 일단 삭제부터 if라고 하는 JSTL 문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 if는 테스트를 활용해서 여기에 조건을 넣어줄 수 있어요. 이거는 저번에도 한번 했던 거 같은데, 이 비슷한 거를 JSP AM에서도. 근데 이제 JSTL을 활용한 게 아니라 그때는 스크립틀릿을 활용해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이 테스트 안에다가 어떤 조건을 넣어주고, 그럼 이 조건이 참일 때는 얘가 나타날 거고요. 얘가 실행이 될 거니까. 근데 이 조건이 거짓일 때는 얘가 안 보이겠죠? 얘 실행을 안 한다는 얘기니까. 그런 조건문을 걸어 줄 거예요. 자, 일단은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 저걸 하기 위해서 지금 디테일 페이지가 이미 권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얘가 알고 있으려면 여기서 이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 컨트롤러에서 디테일 페이지를 보여주는 애가 얘인데, detail.jsp로 넘어갔을 때 이미 얘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detail.jsp가. 그러려면 이 안에서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솔직히 그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막상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일단은 삭제 버튼, 그러니까 뭐부터 건드려야 되지? 건드릴 게 많은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일단은 이 디테일이 지금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이거 필요하죠.
세션.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세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디테일에다가도 세션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이 세션을 이용한 이 검증, 이것까지 좀 가져와 볼게요. 근데 여기 리턴 부분은 얘를 좀 수정을 하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이렇게 좀 해놓겠습니다. 변수 하나 만들어서 0이라고 넣어놓은 다음에 이 조건문이 참이면 얘를 실행해라 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를 좀 바꿔줘야겠죠? 없을 때 넣는 게 아니라 있을 때 넣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션에서 이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키로 어트리뷰트 속성을 가져왔는데 얘가 널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들어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럴 때는 이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라는 변수에 현재 그 세션에 들어있는 이 정보를 가져오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이 for print article 얘가 실행이 될 때, 그러니까 컨트롤러가 지금 얘 가지고서 모든 걸 다 처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넘겨줄 거예요. for print article에 얘가 실행이 될 때 이 정보를 알 수 있게끔 넘겨줄 겁니다. 얘를 왜 넘겨주는지는 하면서 좀 더 봐주세요. 일단 인자 추가됐으니까 파라미터 4개 변수 받을 수 있는 것도 추가가 돼야 될 거고, 이름 전에 넘어오는 거랑 일치하게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냥 리턴을 하고 있었는데 얘를 좀 빼볼게요. 좀 이렇게 돌려놔도 결국 똑같은 거 리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이대로 리턴하던 거 변수에 한번 담아서 리턴하는 거죠. 이건 똑같은 건데, 얘를 왜 이렇게 뺐냐면 얘를 가지고 검증을 좀 해야 돼요. 어떤 검증을 할 거냐, 이런 걸 하나 만들어 올 겁니다. actor can change data 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 안에다가 얘네를 다 넣어 줄 거예요. 얘랑 article. 지금 넘겨준 게 지금 현재 받아온 아이디로 게시물 하나 꺼내온 데이터가 지금 아티클에 들어있을 건데, 그거 하나 보내주는 거고요. 그리고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얘는 지금 로그인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얘로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얘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얘를 없으니까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선 뭘 진행을 할 거냐, 일단 이거부터 하죠. 받아온 아티클이 널이다. 그러면 그냥 이 메서드 끝내버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가 실행이 될 때 얘가 아티클이 널이어서 리턴 됐대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 아티클 널인 채로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잖아요. 그렇게 넘겨줄 거고, 이 밑에서 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우리 actor can modify라고 하는 거 만들어 놓은 거 기억나시죠? 얘는 왜 만들었냐면, 컨트롤러 단에서 do modify 할 때 권한 체크를 하지 않으려고 서비스에서 권한 체크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actor can modify 기억나시나요? 컨트롤러 단에서 권한 체크를 하지 않고 서비스한테 권한 체크를 넘기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게 얘인데, 이제 얘를 가지고 하나 만들 거예요. actor can delete로.
이 액터캔 딜리트는 이거 그냥 받고 이것도 똑같이 해주고, 얘는 이걸로 하죠. 아티클이 널일 때, 이때는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니까 이거 가져와서 넣어주고, 근데 아이디는 안 돌려줘도 되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그냥 해당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넘겨주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get member id, 아티클에 get member id랑 이 아이디랑 일치하지 않으면 전환 없고, 이건 그대로 살려두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성공하면 수정 가능이 아니라 삭제 가능. 이러면 실패의 경우 2가지랑 성공의 경우 1가지를 처리할 수 있는 메서드가 된 건데, 이 actor can change 데이터에서 얘를 실행을 할 거예요. 여기 안에서 result 데이터 actor can change 데이터 rd 라고 하는 애 하나 만들어 놓고, actor can delete 여기서 받아온 거를 넘겨줄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 할 때 얘 실행되면 아티클 하나 가져오고요, 얘를 실행해요. 받아온 거 넘기는 거죠. 가져온 거랑 넘어가요. 그럼 이거 받았죠? 받은 걸로 지금 널 체크 한번 한 거고요, 그리고 얘한테 또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고, 얘가 실행이 되면 이 리턴, 이 리턴, 이 리턴 셋 중에 하나가 리턴이 되겠죠. 그게 여기에 담길 거라는 거잖아요. 리절트 데이터 형식으로. 그쵸? 지금 거기까지 만든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아티클에 변수 하나 또 만들 겁니다. private, 얘는 불린으로 vector can change data, 일단 이렇게 하죠.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그인 되어 있는 애가 할 수 있냐, 데이터를 변화시킬 수 있냐 라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이름을 최대한 유사하게 의미를 알 수 있게 지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지어 버린 거고, 자, 그리고 났을 때 여기서 아티클에 있는 get 말고 set actor can change data, 얘를 actor can change data rd에 있는 is successed, result 데이터 안에 is successed는 이게 성공했을 때는 true를 줄 거고 실패했을 때는 false를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can change data 가능하면 true 줄 거고요, 불가능하면 false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지금 얘는 이제 불린 타입으로 변수를 만든 거고, 이 안에 값을 여기서 넣고 있는 거예요. set으로. 얘가 실행이 됐을 때 이 변수에는, 아티클에 있는 이 변수에는 true 아닌 false의 값이 들어갈 거다. 그 true 아닌 false에 대한 값은 얘가 판단을 해서 줄 거다. 그리고 얘는 여기서 그냥 호출이 된 거다. 여기서. 자, 그러면 이 변수에 어떤 값이 담겼을 거예요. 그쵸? 변수의 값이 담겼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디테일에서 확인할 수 있죠. 아티클에 vector can change data, 얘가 true 아닌 false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가 true 값이 들어가 있대요. 그럼 권한이 있다란 얘기죠. 그럼 얘가 true를 리턴해 줄 거니까 이거 나타나겠네요, a 태그가. 근데 얘가 만약에 false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경우죠. 그럴 땐 얘가 false면 이거 실행 안 될 거니까 화면에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거죠. 브라우저를 한번 볼게요. 당장 지금 삭제 사라졌죠. 이거 왜 사라진 거예요? 로그인 안 했으니까. 로그인 안 했으면 권한 당연히 없는 경우니까. 그럼 만약에 로그인을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멤버 to 로그인. 지금 현재 글들이 다 1번 회원이 쓴 테스트 1, 2 쓴 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얘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유저 1님 환영합니다 나왔고요. 아티클에 리스트 가서 디테일 들어가 보면 삭제 버튼이 있는 거죠. 그럼 얘를 눌렀을 때 뜨고요. 취소하면 안 될 거고 확인하면 삭제가 되는 거고. 자, 지금 우리가 아직 비동기라는 걸 안 배웠기 때문에 한 번의 동작이 이루어지려면요, 한 번 컨트롤러로 가서 서버 쪽으로 넘어가서 백단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다음 작업을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디테일 여기 JSP에서 삭제할 때 만약에 삭제용 화면이 따로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헷갈리는 복잡한 로직으로 구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그 삭제 페이지로 넘어갈 때 값 넘겨주고 거기서 권한 체크해서 리턴 때려버리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삭제는 페이지가 따로 없죠. 삭제할 건데 뭐 새로운 화면 하나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동작할 때 이것들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메서드가 많아진 거예요. 컨트롤러가 이거 디테일 요청 받아와서 디테일을 JSP한테 일 떠넘길 때, 모델에 담아서 일 줄 때, 이때 요 사이에서 모든 권한 체크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디테일.jsp에서 이런 화면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화면은, 그죠? 그러다 보니 서비스에 지금 메서드가 두 개가 추가가 된 거고, 이거랑 액터캔 딜리트 두 개 추가된 거고, 얘를 그냥 활용해서 지금 처리한 건데, 제가 아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죠? 한 가지 방식을 더 해볼게요. 비슷해요. 전반적인 내용은 비슷한데 조금 쉽게 가볼 거예요. 이거를 안 쓸 거고요. 이걸 안 쓸 거니까 얘가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잠깐만, 조건을 하나 줘야 되는데, true인데 그냥 true가 아니라 권한이 있을 때 로그인 멤버 아이디랑 이거 얘네 둘이 일치할 때 이러면 똑같아요. 끝났어요. 지금 액터캔 딜리트라고 하는 메서드 하나 없애버렸고요. 메서드 없앴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없애버린 거고, 그냥 이렇게만 처리했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한 거냐면, 자, 로그인 멤버 아이디랑 아티클은 받아오는 거죠. 받아왔어요. 여기서 이제 실행할 때 받아오는 거잖아요. 받아온 거 가지고 널 체크 한번 하고요. 널이면 리턴 그냥 끝내버리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 조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로그인 멤버 아이디랑 이 넘겨받은 아티클에 있는 get 멤버 아이디가 서로 일치하면 이 액터캔 change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true로 세팅하겠다라고 한 거죠.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렇게 했을 때 똑같거든요. 지금 이쪽에 들어와서 보면 지금 권한 있어서 삭제가 보여요. 근데 권한이 없다고 한번 볼게요. 멤버에 로그아웃만 한번 해봅시다. 로그아웃 했고 다시 아티클 리스트에서 들어가 보면 삭제 없어요. 그러니까 권한 체크가 된 거거든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자, 우리 옛날에 한번 이게 자바 수업이었나? 웹 개발에서는 안 나왔던 것 같기도 하네요. 얘네들은 지금 지역 변수예요, 전역 변수예요? 얘네들 이거 지금 고민 많이 하고 계시면 안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전역 변수예요. 함수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클래스 내부에는 있지만 함수 바깥에 있죠. 애초에 지금 여기 함수가 하나도 없는데, 물론 있지만 여기 게터 세터가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 눈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든 변수가 아니라 클래스 안에서 그냥 만들어진 전역 변수들이란 말이에요. 이 전역 변수들은요, 초기화를 하지 않았을 때 기본값이 다 들어가게 돼요. 스트링 타입에는 널이 들어가고요, 인트에는 0이 들어가고, 불린에는 false가 들어가요. 그거 활용한 거예요. 얘네가 초기화를 지금 안 했죠. 변수 선언밖에 안 했잖아요. 초기화라는 건 여기에 이렇게 값을 넣는 건데,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이 값을 세터, 그러니까 롬복이 제공해주는 세터를 활용해서 지금 여기서 값을 넣고 있는데, 얘를 true로 바꿨어요. 일치할 때. 그러니까 일치하니까 true 줘서 가능하게 만들자라는 얘긴데, 기본값이 false이기 때문에 요게 일치해서 true로 바뀌지 않는 이상 얘의 값은 그냥 항상 false예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처리를 한 건데요. 자,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두 방식 다 사용 가능해요. 근데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이게 간단하긴, 이게 훨씬 간단하죠. 메서드 하나 없어도 되고 그냥 이제 변수의 그 특징 활용해서 한 건데, 사실 이게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면 전역 변수가 가지고 있는 그 디폴트 값이 바뀔 일은 없어요. 갑자기 자바가 버전업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 바뀌진 않아요.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뭐랄까, 약간 알바가 놓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지만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어야 합니다. 이런 게 제 생각에서 그냥 메서드를 안 만들고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이런 거긴 한데, 이게 좋은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안 할 거고요. 다시 할까로 돌아갈 거예요. 이거 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리절트 데이터 폼 활용해서, 그 보고서 양식 활용해서 스마트하게 처리를 한 건데, 좀 복잡해 보일지언정 이게 좀 더 매끄러운 코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메서드 안 만들고 여기도 간단하게 처리하면 메모리적으로도 이득이 있고 하지만 썩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권한에 따라서 삭제 버튼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해결은 했어요. 근데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장 할 건 아닌데 일단 생각만 먼저 해봅시다. 잠깐만, 여기 디테일에서 지금 삭제를 따로 빼놨단 말이에요. 얘 수정 이렇게 같이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잘 동작할까요? 수정 여기 같이 들어와 버리면 지금은 안 되겠죠. 왜냐면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서비스에서 이 액터 캔 체인지 데이터 실행될 때 여기서 이거 뭐야, 딜리트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디파이에 대한 권한은 체크가 제대로 안 될 건데, 그쵸? 그래서 얘는 좀 더 생각이 필요해요. 얘까지 하려면.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어차피 수정과 삭제는 권한이 없으면 안 보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둘이 같이 진행이 돼도 되잖아요. 따로 검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를 지금 액터캔 딜리트랑 액터캔 모디파이가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얘를 좀 하나로 합쳐서 그냥 한 번에 처리해버리죠. 어차피 권한은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넘어올 수 있는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는 서로 똑같잖아요. 그리고 현재 지금 상세 보기로 들어갔을 때 아이디 넘어오는 거 똑같겠죠. 그 아이디로 아티클 까본 것도 똑같겠죠. 그럼 결국 얘네는 이 안에서 하는 이 말만 다르지 똑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token change data 이름을 어떻게 하지? 얘가 이미 이런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두 개를 합쳐서 검증하는 거 이렇게 하죠. 그냥 이거 하나 만들어서 얘 이름을 actorcan md 라고 하겠습니다. modify delete 둘 다 할 수 있냐? 어차피 얘네는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그리고 얘네 둘을 좀 주석을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 내용들 뭐 바뀔 거 없죠? 얘만 좀 그냥 이렇게 바꿔놓으면 얘는 어차피 보여주는 애도 아니었으니까. 심지어 얘한테서 찾아와서 중요한 건 코드뿐이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is success 확인할 때 애초에 얘가 확인하는 게 코드인데 얘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죠. 사실 메시지에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크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얘를 실행을 시키면 얘는 이제 이게 수정 기능에서 권한이 없는 건지 삭제 기능에서 권한이 없는 건지를 생각하지 않는 애잖아요. 그냥 지금 받아온 이 인자 활용해서 매개변수 활용해서 현재 글에 그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만 생각을 하는 애예요. 근데 결국 수정 삭제가 똑같은 아이디 받아올 거고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사람 똑같을 거니까 같은 일 하고 있으니 하나로 묶어버리자 이거죠. 이렇게 해서 처리하게 되면은 얘가 이 안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죠. 이 변수에 대한 값은 여기서 이걸로 리턴해 준 값을 가지고서 판단을 해서 바꿔줄 거니까. 그쵸?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당장 모디파이에서 쓰고 있던 얘가 문제예요. 이거 지금 주석 걸었잖아요. 그쵸? 이거 그럼 이걸로 쓰면 안 돼요? 안 될까요? 어차피 결과 넘겨줄 거 똑같은데 상관없죠. 지금 이거 하고 있던 건데 이걸로 바뀐 거잖아요. 그럼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여기서 체크하니까 여기도 지워질 수도 있겠네요. 이게 지워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티클 가져온 걸로 넘어가서 얘가 실행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 리턴 받아온 결과에 따라서 어딨어? 여기 이 결과 이 세 개 중에 하나 받을 거고 이 받은 거를 여기다 저장해서 페일이면 보여주겠다 했으니까 문제 없지 않을까요 이거?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모디파이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은 게시물 한 번 더 가져와서 수정했다 하고 보여주는 거고 기능상의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그쵸? 자,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해보세요 하고 시간을 들였다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의 발전이 오는 게 가능했을까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다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해보세요 하고 시간을 들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의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힌트를 드렸을 거예요. 브라우저에서 이 페이지가 이미 권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컨트롤러에서 여기 단계에서 알 수 있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럼 여기 단계에서 서비스한테 넘기고 있던 메서드가 이거 하나인데 얘를 가져올 때 이미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가져온 게시물과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애의 회원 번호가 일치하냐 안 하냐를 이미 검증을 서비스 쪽에서 해서 컨트롤러한테 알려줘야만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현재 비동기가 안 되니까.
이제 비동기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배울 텐데 아작스라고 하는 애를 사용해서 비동기 통신을 할 겁니다. 그 친구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스마트하고 다양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돼요. 좀 간단하게 하나 예로 들어보자면, 자, 아이디를 뭐 입력했어요. 이거 나오는 거. 지금 아이디 입력하자마자 바깥에 클릭했더니 이거 나왔죠. 이런 게 다 비동기 통신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동기. 동기는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브라우저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자, 우리가 디테일로 리스트로 다시 페이지를 돌아가려고 해요. 이 뱅글뱅글 돌면서 페이지가 한 번 깜빡이죠. URL이 바뀌어요. 그쵸? 들어가면 뱅글뱅글 돌면서 한 번 깜빡이고 URL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거 다 동기예요. 그러니까 페이지 이동 간에 한 번의 새로운 고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비동기는 뭐냐면 이 페이지에서 뭔가 버튼을 눌렀을 때 실질적으로 이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이 페이지 전체적인 화면 이동, 뭔가 여기 새로 뜨겠지만 이게 새로 고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위에 계속 얹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비동기입니다.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그걸 아작스 통신이라는 걸로 나중에 하게 될 건데, 이제 그런 걸 사용하게 되면은 사실 이런 것도 좀 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다양한 것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우리가 그런 걸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100% 다 동기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보면 디테일 요청 URL 들어왔을 때 디테일 JSP 보여줄 거야 라고 한 컨트롤러, 한 메서드, 한 요청이 한 JSP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구조.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줬어야 합니다. 조금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모디파이랑 딜리트 나눠져 있는데 하나로 합쳐도 되는 거잖아요. 권한과 아이디 어차피 똑같이 받아올 거고, 받아온 거 가지고 작업하는 것도 내용도 비슷하니까 하나로 합쳐서 처리해버리고, 그걸로 그냥 권한도 묶어서 통으로 처리해버리면 애초에 권한 체크 자체 기능은 둘이 똑같은 거였으니까, 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동시에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는 애들이었고. 왜냐면 여기서 브라우저에서 삭제는 권한이 없어서 삭제 버튼은 안 보인대요. 근데 수정은 또 권한이 있어서 보인대요. 이거 말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로그인을 한 번 했는데, 중복 로그인을 한 것도 아닌데 삭제는 권한이 없대. 근데 수정은 권한이 있대. 이게 무슨 경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둘이 같이 묶어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자, 얘네들 일단 지금 지우진 않을 겁니다. 냅뒀다가 나중에 처리를 할 건데, 일단은 요 정도까지 처리를 해서 이거를 끝내면 돼요. 이 내용 커밋 한번 하고 가죠. 얘는 그래도 좀 꽤나 바뀌었으니까. 얘 이름은 프린트 할 때 벡터가 해당 게시물에 권한이 있는지 미리 체크해서 버튼 노출 제한 체크하고, 이렇게 하죠. 수업 페이지에 공유해 드렸고요. 이제 다음에 할 기능은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좀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같이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같이 진행을 하죠. 근데 지금 현재 수정 버튼은 눌러도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우리 모디파이 같은 거 만들어 놓은 적 없으니까, 그죠? 이런 페이지 같은 거 없으니까 지금 아직 안 될 건데, 일단 버튼이 보이고 안 보이고 정도는 체크가 가능하니까 여기까지. 이거 나서 이번에 이런 것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태를 좀 보면은 껐어? 껐구나. 아 참, 그리고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서버 킬 때 프로젝트 우클릭하고 런에즈에 이걸 눌러서 키죠. 단축키 있기는 한데 단축키가 이제 중복이 되는 것 때문에 잘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단축키를 쓰시는지 이걸 누르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부트 대시보드라고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시면 이 왼쪽 하단에 얘가 나와요. 이 부트 대시보드에 보면은 로컬이라고 있는데 이거 옆에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우리 지금 실행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 하나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나머지가 다 닫혀 있어서 얘만 나오는 건데, 만약에 스프링부트 프로젝트가 또 있다 그럼 걔네들도 나올 거예요. 이 중에서 내가 실행시킬 프로젝트 클릭하고 이 위에 이거 빨간 네모 그리고 초록색 세모 있는 거 얘 누르셔도 서버 실행돼요. 그리고 아니면 우클릭한 다음에 여기 이거 눌러도 실행돼요. 얘도 단축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서버 실행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서버 그대로 똑같이 실행시키는 거예요. 끌 때도 여기 콘솔에서 꺼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꺼도 돼요. 이걸로 첫 번째 눌렀던 거 또 누르면 얘 그냥 리스타트예요. 다시 또 껐다가 다시 시작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리스트가 이렇게 있고 이거는 로그인을 좀 해볼게요. 멤버 요거 로그인 테스트 1로 로그인을 하고 다시 리스트로 갔을 때 상세보기 들어가면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 삭제를 해요. 자, 잘 보세요. 삭제를 합니다. 떴죠? 지금 일단 요거 보이는 것도 문제긴 한데 이것보다 뒤로 가게 한번 눌러볼게요. 방금 저 2번 글 지웠어요. 근데 2번 글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뒤로 가게 한번 더 눌러볼게요. 여기도 나와있네요. 근데 웃긴 건 2번 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브라우저에서 보여주고 얘네를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캐시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아 있으니까 자료가 그걸 기반으로 뒤로 가게 했을 때 보여주는 건데, 삭제된 게시물이 뒤로 가게 했다고 다시 보여지는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서 새로 고침 한 번만 해도 사실 사라지긴 해요. 사라졌죠. 그렇긴 한데 애초에 뒤로 가게 했을 때 나오는 거 자체가 문제예요. 그리고 삭제했을 때 그 우리 리절트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는 거,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삭제가 실제로 진행이 됐다 했을 때 보여주는 페이지를 뭐 리스트로 다시 돌린다던가 해주면 좋겠죠. 이제 그런 거 처리를 하나 해볼 겁니다. 게시물을 삭제하고 났을 때 경로를 다시 잡아주는 거. 얘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 옳은 방법은 아니고 다른 방법도 다양한 게 많은데, 일단 저는 우리가 만들어 놨던 거를 좀 활용을 해가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삭제를 실제로 하는 건 이 메서드죠. 이 메서드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를 넣을 때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라고 하는 얘를 리절트 데이터가 아니라 utility.f
F 말고 이렇게 하죠. JS 히스토리 백. 이거 없는 함수예요.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유틸리티, 우리가 도구 모아놓은 거잖아요. F라고 하는 함수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놨었는데 이거 말고 추가로 더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JS 히스토리 백. 이 앞에 JS가 붙은 이유는 스크립트를 사용을 할 거라서 그냥 붙여놓은 거고요. 여기서 이런 이제 리절트 코드 얘네들은 그냥 빼버리고 이렇게 딜리트. 딜리트 할때 멤버 아이디 그냥 이거 살려두고 나머지 이런 것만 건드려 볼게요. 여기도 히스토리 백, 그리고 리절트 코드 없애버리고, 유틸리티 F는 그냥 사용을 해도 되죠. 안에 있는 거는. 그리고 얘도 히스토리 백. 그리고 얘도 아니다, 얘는 실제로 삭제가 된 경우니까 히스토리 백을 하면 안 되죠. 히스토리 백은 그냥 뒤로 가기였고, 뒤로 가기 하면 아까랑 똑같은 상태 벌어질 거니까 얘는 이렇게 합시다. utility js replace. 그래서 얘도 리절트 코드 없애버리고, 여기 데이터 1에 해당하던 거랑 데이터 1 네임에 해당하던 것도 그냥 지워버리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얘를 바로 그냥 추가해주죠. 인자로 리스트로 돌아가라. 이거 하나 지워줘야 되고, 이렇게 하나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없으니까 만들어줘야 되고요. 히스토리 리플레이스도 그냥 바로 만들어주고, 이제 이 내용을 채울 건데 여기서는 새로운 문법을 또 사용을 할 겁니다. 일단 이거 리턴 타입을 스트링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 여기 유틸리티를 써줄 필요가 없잖아. 스태틱. 그냥 F에다가, 근데 얘는 스태틱이니까 그냥 붙여주죠. 이게 낫겠다. 스트링. 얘를 이렇게 할 겁니다. 뭐야? 여기에 이거는 마이바티스 때 했던 기억 나시죠? 쌍따옴표 3개씩 써주는 거. 그러면 이런 거 가능했잖아요. 멤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안에 뭔가 문자열을 쭉 써도 인식을 해준다라는 거. 여기다가 스크립트 하나 만들고, 퍼스트 메시지는 %s 점 여기다가 메시지 검증 하나 해주고, x 그러니까 0보다 크다면 얼러트 메시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 안에 스크립트문 쓰고 있는 거고요. 자바스크립트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리턴을 해요. 얘를 리턴을 하겠대요. 그럼 이 인자를 가지고 이 JS 히스토리 백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키겠죠.
여기는 인자 자리니까. 그러면 여기에 유틸리티에 와서 얘가 실행이 되는 건데, 얘가 실행이 되는 리턴의 결과가 유틸리티 F 얘를 리턴을 하겠대요. 근데 여기는 스트링 포맷 그리고 넘겨받은 인자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포맷 넣어주는 거고요. 이 %s 자리에 나중에 뭔가 줄 거예요. 그러면 %s가 뒤에 받아온 뒤에 넣어주는 인자로 치환돼서 얘 실행할 거잖아요. 얘는 그냥 문자를 리턴해 주는 거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기서 history 점 백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끝나면 인자로 넘겨주는 걸 메시지로 할 건데, 얘가 이름이 메시지면 되고요. 스트링보다는 메시지가 나으니까. 그래서 이 컨스트는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변수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var,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변수 이걸로 하나 만들 수 있죠. 근데 이것보다 앞으로 우리 이거 쓰기로 했어요. let. 그리고 하나 더 컨스트라고 하는 게 있었죠. 얘는 자바에서 파이널과 비슷한 느낌의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수를 정해 놓는 거죠. 얘는 우리가 다른 곳에서 불러다가 값을 못 바꿔요. 그 변수 msg 하나 만들어서 지금 치환되는 %s 누구예요? 넘겨받아온 msg죠. 얘를 여기다 치환시켜서 트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문자열에 트림 주는 건 앞뒤 공백 빼겠다라는 거잖아요. 앞뒤 공백 제거하고 얘를 msg에 담겠다. 그리고 그 msg의 랭스가 0보다 크다면 이거 알림창으로 하나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서 히스토리 백, 얘는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히스토리 백 여기서 활용을 이미 하고 있었죠. 여기 뒤로 가기 버튼, 리스트에도 있었나? 리스트는 없네. 그 히스토리 백 똑같이 사용을 해준 거고요. 그럼 얘가 실행이 됐을 때 왜? 여기 얘도 리턴 타입도 바뀌어야죠. 지금 스트링 리턴으로 다 바뀌었으니까. 지금 얘가 뭐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 얘가 아직 이거라서 그래요. 얘도 스트링으로 바꿀 거예요.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얼추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F, 얘도 MSG로 바꾸고 얘는 URI. 왜냐면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넘겨주는 게 실제로 넘겨줄 메시지 하나 보여주는 거고, 얘는 사실은 이거예요. 이걸 넘겨주려고 한 건데 이거 생략해도 되는 거라서 뺀 거고요. 그러니까 경로, 내가 요청 보낼 경로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URI로 받도록 하고, 얘는 얘도 근데 사실 이거 하나 해줘야겠네요. 언제나 우리가 개발할 때 널 검증은 잘 해줘야 돼요. 얘가 만약에 넘겨온 게 널이면 여기는 그냥 공백 처리. 얘가 그냥 널인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 에러가 날 거니까 그거 막기 위해서 널 검증 한번 해준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이 이거 필요할 거고, 얘는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URI에 대한 널 검증. 이렇게 해주고, 얘도 리턴을 이걸 좀 복사에다가 써보죠. 뭐야, 줄바꿈이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근데 내용을 똑같이 할 건 아니고요. 여기까지 똑같이 놓고 얘를 location 점 replace,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간 인자가 %s, 얘는 여기 msg 말고 하나 더 URI 넣어주면 첫 번째 %s는 얘로 치환이 될 거고, 두 번째 %s는 얘로 치환이 될 거니까 replace 여기로 가라 라고 경로를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좀 더
가야겠네. 이렇게. 그래야 위랑 똑같은 규격. 됐어요. 자, 이러면 어떤 동작이 일어나는 거냐면, 리스트에서 상세 보기를 들어가요. 지금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 그냥 남아 있어요.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취소하면 안 될 거고, 확인하면 되겠죠? 될 때 성공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성공이라는 건 어떤 경우예요? 여기서 이 경우잖아요. JS 리플레이스 하는 거. 그러면 1번 게시물 삭제했습니다 나오고요. 확인 눌렀을 때 리스트로 돌아가는 것까지. 이러면은 이제 업데이트까지 된 거잖아요. 이거 처리해 준 거예요. 근데 좀 불필요한 게 많아 보이네요. 여기서 디테일에서 이미 권한 체크를 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경우랑 권한 없는 경우 체크를 했고, 이거 굳이 필요한가? 이거는 필요하겠다. 왜냐면 이거를 지워버리면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현재에서는 얘를 막으려면 얘가 남아 있어야 돼요. 왜냐면 바로 이렇게 요청 보내서 처리하는 거는 디테일을 안 거치잖아요. 얘를 거쳐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처리되는 이런 내용들 안 되는 거죠. 여기를 거쳐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딜리트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일단 냅둬야겠네요. 그래야 쿼리 스트링으로 처리해주는 것도 막아줄 거고. 여기서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거 게시물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왔죠. 그럼 얘가 실행하고 나서 히스토리 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해봅시다. 홈의 메인이었대요. 여기서 아티클에 to delete 2번 하겠다 하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고 어디로 보내요? 바로 전이니까 메인으로 가야죠. 이렇게 히스토리 백은 전 단계로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돌릴 때 새로 고침이 안 되니까 적용이 안 되고 있던 건데, 실제로 삭제했을 때는 새로 고침이 되게끔 리플레이스로 다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스크립트 사용하려고 이런 거 넣어줬던 거고요. 게시물을 삭제하고 나서 뒤로 가기나 혹은 경로를 재설정해서 적용된 걸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게끔 처리하는 거 만들어 봤습니다. 좀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천천히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커뮤니티에 놓을 테니까 쉬는 시간 가지셨다가 애매하네. 10분부터 다시 할게요. 이거 잘 보고 계세요.